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저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수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드러운 곡률을 가진 수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곡률을 가진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스윕이나 로프트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제어점 편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드러운 곡률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드라이버 예제를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CP라고 부르며 커브의 형태를 제어하는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브를 그릴 때,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렇게 총 4번의 클릭으로 곡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브를 선택해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포인트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바로 제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어점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를 제어점 편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제어점은 평소에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제어점, 숨겨져 있는 제어점을 보여주는 명령어가 AA라고 해서 포인트 온이라고 하는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AA 스페이스바, 그럼 포인트 온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어점을 표시할 객체 선택, 자,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굳이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어점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제어점을 추가하거나 줄이는 명령어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좌측 툴바에서 객체 제어점 표시,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한 AA라는 단축키도 사용한 포인트 온입니다. 그 밑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숨겨진 명령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제어점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제어점을 삽입할 커브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클릭, 클릭. 자, 그리고 다 되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제가 방금 전에 제어점 삽입을 통해서 기존에 총 4개의 제어점을 가진 커브를 총 6개의 제어점을 가진 커브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점을 늘려줄 수도 있고, 자, 옆에 보면 제어점 제거라고 해서 제어점을 제거할 커브 선택, 그리고 사용자가 제거하고 싶은 제어점을 클릭.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제어점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리빌드라고 해서 재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창에 ESC 눌러주고요. 자, 명령어 창에 REB. 자, 리빌드 스페이스바, 재생성할 커브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점 개수가 있어요. 이 점 개수가 바로 제어점인데, 자, 여기 숫자를 입력하는 창에서 제어점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는데, 옆에 보시면 가로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지금 현재 이 커브가 총 몇 개의 제어점 포인트를 가졌는지 알려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브는 총 4개의 제어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총 6개의 제어점을 가진 커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숫자 6을 입력해주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클릭. 그다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제어점을 가진 커브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제어점 삽입 또는 제거 또는 리빌드를 통해서 커브나 면에 제어점을 추가하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빌드 기능을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REB 스페이스바, 그리고 커브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우리가 이제는 점 개수, 제어점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했는데 밑에 차수가 나옵니다. 차수는 쉽게 말해서 그 면이나 또는 커브나 또는 면에 구부러지는 정도와 그 개수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커브가 차수 3을 가진 커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차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수를 살펴보면 선이나 또는 면이 구부러지는 정도와 그 개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커브는 3차수예요. 자, 리빌드. 자, 여기 보시면 차수가 3으로 나와 있죠. 확인. 그래서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
제가 알기로는 라이노는 32차수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높은 차수까지는 쓰진 않고 많아봤자 4차수 정도까지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가 있는데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차수는 구부러지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수 같은 경우는 구부러짐이 없습니다. 직선밖에 만들질 못합니다. 그래서 직선은 무조건 1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수부터가 곡선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차수가 올라갈수록 부드러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부러지는 정도를 이 등급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을 차수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 뒤에 개수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 제가 이 커브를 다 선택하고 AA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커맨드 창에 AA 스페이스바. 그럼 이렇게 제어점이 나오죠. 자, 1차수 같은 경우는 구부러지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개수도 0개입니다. 자, 2차수 같은 경우는 1개의 구부러짐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3차수. 3차수를 살펴보면 3차수도 겉보기에는 1개의 구부러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커브를 좀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하면 여기서 한번 구부러지고 이곳에서 한번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3차수 같은 경우는 2개의 구부러짐을 갖고 있고요. 4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구부러지기 때문에 총 3개의 구부러지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수는 제어점의 개수에 따라서 정의가 돼요. 자, 제어점의 최소 개수는 차수 더하기 1. 그래서 1차수를 살펴보면 1 더하기 1은 총 2개의 제어점 포인트를 갖고 있죠. 2차수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1, 총 3개의 제어점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3차수는 총 4개, 4차수는 총 5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빌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빌드 스페이스바. 자, 여기 보면 현재 이 직선은 1차수기 때문에 1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점의 개수는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는 2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제어점의 최소 개수는 차수 더하기 1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3차수 같은 경우는 4개 이상의 제어점이 필요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3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뜹니다. 자, 그래서 차수를 하나씩 올려보면 최소 1개 이상의 제어점이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차수를 위로 올려보면 제어점의 개수도 하나 이상, 차수보다 1개 이상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제어점의 개수가 1개만 많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5차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어점의 개수는 무수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제어점을 많이 늘리면은 그만큼 편집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쁜 곡선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커브를 만드는 이유가 면을 생성하기 위함인데 이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쁜 곡선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곡선이 이런 식으로 제어점이 많다면 이쁜 곡선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 제어점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최대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디테일한 표현은 힘들겠지만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점이랑 차수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개념을 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델링을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모델링을 진행할 때 이 커브는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이 면은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라는 걸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라이노에서는 모든 커브와 모든 면은 제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빌드와 제어점 삽입을 통해서 제어점을 추가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다. 제어점 편집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공유를 표현할 수가 있다.
다만 제어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테일한 작업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제어하기 힘들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끔 서피스를 생성할 때 봤던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서피스가 있겠네요. 네트워크 서피스 여기 보시면 위치, 접선, 공유를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나씩 선택해 보시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맞게 선택을 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연속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브와 커브를 이어주는 블렌드 커브를 사용할 때도 이 연속성을 조정하는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자, 블렌드 커브 BC 스페이스바 커브 선택, 나머지 커브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성을 조정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자, 위치, 접선, 곡률, G3, G4 뭐 이렇게 연속성을 조정하는 옵션 창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선택을 하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속성 같은 경우는 커브와 커브 또는 면과 면의 연결 상태가 매끄러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매끄럽지가 않죠. 연결 상태가. 네, 접선, 곡률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매끄러운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피스도 마찬가지고요. BS, 블렌드 서피스, 스페이스바 가장자리 선택, 반대편 가장자리 선택. 자, 여기서도 위치, 접선, 곡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정확히 연속성이 무엇이냐 이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맥북에서 작업을 했는데 호환에 있어서 좀 오류가 났나봐요. 자, 지워주고 밑에 것도 지워줄게요. 자, 연속성을 좀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커브와 커브의 연결 상태에 대한 매끄러운 정도를 등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G0 같은 경우는 위치,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G1은 접선, 탄젠시, 그리고 G2는 곡률, 커버처라고 하는데 G2부터는 G3든 G4, G5든 커버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1 같은 경우는 G1부터 이런 매끄러운 연결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커브가 있고요. 이 점선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커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커브를 살펴보면 제어점을 켜볼게요. 끝점을 제외하고 이 곡률을 표현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G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접선 G1 같은 경우는 끝점을 제외한 상태에서 한 개 이상의 곡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G1, G2는 2개, G3는 3개입니다. 그래서 뭐 G4, G5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 자동차 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특히 알리아스에서는 뭐 G7, G8까지도 고려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연속성 같은 경우도 모델링을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해를 못하면 모델링을 진행하지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다만 연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서피스를 생성하는 옵션 창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래는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개념만 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런 연속성 같은 경우는 커브와 커브 또는 면과 면 연결 상태가 매끄러운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G0부터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매끄러운 연결 상태를 등급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어점, 차수, 연속성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어점 편집을 이용해서 수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런 네모 형태의 서피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제어점 편집을 통해서 이 면을 이런 식으로 공유를 줬습니다. 제어점 편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 위에 커브를 그려서 이런 수저 모양의 커브를 그렸습니다. 탑뷰에서. 그리고 나서
이 커브를 이 서피스에 투영시켜서 자른 후 두께감을 줘서 이런 수저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숨겨주고요. 자, 탑뷰에서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사각형을 만들어야겠죠? REC 스페이스바, 그리고 중심점 클릭, 그리고 원점인 0 엔터,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 그리고 지금 이 커브가 평면형 커브이기 때문에 플래너 서피스가 작동이 될 거예요. 자, 명령어 창에 PL 엔터. 그럼 이렇게 방금 그렸던 커브를 베이스로 이런 면이 플랫한 면이 생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A 스페이스바. 자, AA는 포인트 온이라고 해서 숨겨진 제어점을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어점의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형태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 돌아가고요. 아까 설명드린 리빌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서피스 선택, 그리고 REB 엔터. 기존의 가로 방향의 제어점 개수, 세로 방향의 제어점 개수가 나오는데 저는 가로는 4로 해주고 세로 같은 경우는 6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차수는 1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2차수 이상으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2차수 같은 경우는 곡률을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차수 이상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어점은 늘렸는데 차수를 1차수도 늘렸다, 1차수도 조정을 했다 했을 때, 자, 제어점은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한 대로 추가됐고요. 근데 차수는 1차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어점을 한번 올려보면, 자, 1차수 같은 경우는 직선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도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딱딱하죠, 좀 각이 졌죠. 자, 컨트롤 Z. 자, 다시 서피스를 선택하고 REB 스페이스바. 자, 차수를 3차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뭐 2차수도 가능한데 이게 곡률 표현이 되게 좋지는 못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수도 편집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게 곡률을 작업할 때는, 곡면을 작업할 때는 3차수 이상부터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보통 4차수도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곡면을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3차수를 추천드립니다. 자, 3차수 해주고요.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숨겨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커브를 그려볼게요. 탑뷰에서. 이 제어점을 끄려면은 SS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은 포인트 오프라고 해서 제어점을 숨겨주고요. 다시. 그리고 나서 기준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라인 L 스페이스바, 그리고 원점인 0 엔터. 그리고 위로 길게 빼줄게요. 길게 빼주고 스페이스바. 자,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곡선을 클릭하시고 커브를 클릭하고 근처점, 자, 근처점을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절반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미러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먼저 커브를 그렸는데,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제어점 켜기를 이용해서 제어점을 켜보겠습니다. A 스페이스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건보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하시면 돼요. 자, 이 목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자, SS 눌러서 제어점 꺼주고요. 그리고 커브를 선택하고 미러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커맨드 창에 MI 스페이스바, 그리고 끝점 클릭하고 수직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킨 후 미러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커브가 대칭이 됐죠. 이 커브 두 개를 잡고 J 스페이스바. 자, 조인. 그리고 이거를 좀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수저 커브는 다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어점을 편집해서 서피스에 공유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서피스 클릭하고, 자, AA 스페이스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 라이트 뷰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손잡이 부분은 좀 위로 올려줄게요. 위로 올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부분을 이게 라이트 뷰에서 작업하면서 같이 퍼스펙티브 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가로 방향은 저희가 이렇게 공유를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숟가락이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탑뷰에서 양쪽 끝에 제어점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건보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숟가락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투영을 이용해 볼게요. 자, 투영, 프로젝트, PRO. 자, 여기 프로젝트 클릭. 자, 투영할 커브 선택 후 스페이스바. 그리고 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투영은 지금 이 상태에서 투영은 우리가 탑뷰에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탑뷰에서 서피스 선택 그리고 스페이스바. 자, 그럼 이렇게 투영이 됐죠? 투영이 됐으면 이거는 숨겨주겠습니다. 자, 투영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스플릿을 진행해 줄게요. S 스페이스바 그리고 서피스 선택 스페이스바. 자, 그리고 절단 개체 선택 커브 선택한 후 스페이스바. 그리고 바깥의 면은 지워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리고 제어점은 다시 꺼줄게요. SS.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가진 수저를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상태에서 두께감을 줘야겠죠. 자, 면을 옵셋 시킬 때는 옵셋 서피스 OFF SET SRF 엔터. 거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리드 예인제 확인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두께감을 가진 수저를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필렛 엣지를 통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필렛 엣지는 F2 스페이스바. 아까 2를 입력했으니까 1보다 좀 적은 0.7 정도를 입력해 볼게요. 반지름 엔터. 자, 클릭, 아래면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 자, 그럼 이렇게 곡선 형태를 가진 수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음식을 떠먹는 부분이 좀 평평한데, 그럴 경우 이 제어점을 더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제어점 개수만으로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힘들다 할 때는 제어점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주고 다시 투영. 자, 프로젝트 커브 선택 스페이스바 그리고 탑뷰에서 면 선택 스페이스바. 자, 그리고 다시 숨겨주고요. 그리고 스플릿 면 지워주고 제어점 SS를 이용해서 꺼주고. 자, 그리고 옵셋 서피스. 자, 거리 이 정도. 그리고 필렛 엣지. 자, 아까보다 움푹 파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저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